네, 이모경 의원입니다. 유영민 실장님께, 비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이수진 의원님이 한번 발언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령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현재 화면에서 보도 총 9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18 관련 법령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막론하고 국가 지도자들이 5.18 성역 앞에서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켰습니다. 제1야당 비대위원장은 5.18 모욕을 찾아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국민의 심판대에 올리려 하는 국민의힘 모 대선 후보 5.18 모욕을 참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철권 통치 인권 탄압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전두환 씨가 쿠데타와 5.18을 빼면 정치를 잘했다는 분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 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비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군사 반란 수계, 전두환 폭정의 가장 큰 피해자인 호남을 들먹이는 이런 후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선 후보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대한민국이 군부 독재 정권으로 복귀하는 게 아닌지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답변은 아까 저 드렸습니다. 네. 5.18에 대한 5.18 모욕 참배 전두환 당시 흘린 정권에 눈물은 대한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역사인식 없는 망언을 일삼는 후보가 과연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보수 진보 모두 오죽하면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겠습니까? 화면 한번 보시죠. 전두환 망언, 반성 없는 윤석열 대선 주자 자격 있나? 역사인식 있긴 한가? 실언 몇 번째인가?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오죽하면 비판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선 이슈를 떠나 5.18 관련 망언과 같은 엄중한 사안은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통성 유지와 기강 확립을 위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후보의 발언은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지 않냐 싶고요. 청와대는 어쨌든 지금 대선 전국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엄중하게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 법령이 9개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망언을 표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좀 발표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질의를 하시는데 계속해서 둥글둥글하게 말씀만 하십니다. 다음 질의 참고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청와대 분수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청와대 분수대요. 네. 뭐 1인 시위 같은 게 최근에 많이 있죠. 분수대는 청와대 앞 집회의 상징적인 장소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위와 집회는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런데 분수대 바로 앞에는 청와대와 역대 대통령에 관한 종합관광 홍보관 사랑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층별로 한국관광공사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에서 콘텐츠를 기획합니다. 얼마 전 사랑채를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역대 대통령 업적 소개, 해외 국빈들의 선물 전시, 체험 사진관, 기념품점과 카페 등의 청와대를 보러 온 방문객들에게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도심 집회가 있어서 사랑채 입구 도로가 경찰 병력으로 가득했는데요. 상당한 위압감에 들어설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채 앞 분수대에도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 피켓들이 가득했습니다. 비서실장님, 이 사랑채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 5년간 103억 원입니다. 그만큼 누구나 방문할 수 있어야 하는 장소인데 이렇게 들어갈 때 위압감이 느껴지면 안 되겠죠. 또 매일같이 힘겹게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권리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또 법률을 좀 찾아봤더니 현재 집시법상 100m 이내 규정이 있지만 박물관이자 홍보관인 사랑채의 진입로만큼은 국민 친화적으로 경찰 통제선을 더 외곽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단계적으로 일상회복 그리고 한류 세계화에 맞춰 남녀노소 국내외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사랑채 이용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타협점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 성과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들의 성과가 무색할 만큼 저조했습니다. 2032년 서울 평양올림픽 유치 실패를 했고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시 문제 미해결, 도쿄 패럴림픽에서 우길기 메달 문제,
황현대 성취상 취소 문제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비서실장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IOC 한반도기에서 독도 표시 삭제를 권고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합니다. 예. 네. 그때 독도를 빼지 말고 강행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뭐 또 상황이 남북 우리 같이 해야 되는 또 굉장히 이 북한하고 대치 상황에서 네.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열어야 되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가 좀 그렇죠. 됐습니다만 아웃사이드까지 전체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반려한 거죠. 그런데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 강하게 좀 더 밀어붙여줬어야 한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때의 뭐 동의합니다. 미온적 대처로 2020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는 도발을 일삼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분명한 이 대한민국이 땅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2018년에 우리가 조금 대책을 미온적으로 했기 때문에 2021년 2020 도쿄올림픽에서 예, 예. 일본이 이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홈페이지 전에 우리가 상에서 좀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예, 더 좋았겠다. 홈페이지 상에서 일본 영토처럼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유감이고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나왔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좀 그래야 된다 봅니다. 예, 밀어붙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문체위에서 도쿄올림픽 독도 표시 문제에 대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러시아 정부와도 공동 대응할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는 외교부 몫이라며 떠넘기고 외교부는 주변국 간 외교 문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실장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재난 등 위기사항이 최고 책임자를 국가안보실장으로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독도 표시는 국가의 영토 안보를 침해받는 위기상황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당시 항의했습니다. 예. 네, 비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자랑거리 중 하나가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올해 8월 기준 총 104만 5,810건에 2억 932만 명 이상이 누적 동의 중입니다. 국민청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여론이 80%에 달할 정도로 좋은 효과도 거둬왔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청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봐주세요. 예. 다 이게 가짜 청원들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진위 여부 판단 없이 청원 자체가 언론 기사화되기도 합니다. 국민청원 도입 초기와 지금은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무고에 의한 피해 경계와 개인 정보, 가짜 허위 뉴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한층 성숙해졌습니다. 현재는 청와대도 정작 청원을 올린 사람은 신상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아이디로 손쉽게 청원을 올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 발생 시 작성자를 정확히 알도록 회원가입 등 책임감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엄연히 국가에 대한 엄중한 청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짜, 모함, 뭐 그런 등에 대해서는 검증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거고, 지금 이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청원은.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점차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가짜 청원이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올바른 청원을 통해 정의로운 소통의 장이 되는 현재 시스템 허점을 좀 점검해 보시고 개선 방안에 대해 추후 의원실로도 보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네, 그렇게 바람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가안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력 수준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뭐 거의 선진 강군 반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 2021년 자료에 의하면 세계 6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방비는 세계 8위인데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방위력 개선 예산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지금 PPT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그 결과 세계 8번째 첨단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 출고, 세계 7번째 SLBM 발사 시험 성공, 음속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등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력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자긍심과 든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의 큰 성과 중 하나가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인데요. 고체 발사체 개발 제한 등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규제가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다양한 미사일 전력 개발은 물론 미래 우주 개발까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장님, 이렇게 국방 투자가 늘어나고 국방 과학 기술력이 상승하고 규제가 풀렸으면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방산 수출이 증가하고 국민 일자리도 창출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성남에서 아덱스가 열렸죠. 대통령께 직접 참석하셨고요. 기념사를 통해서 방위산업을 우리 경제 활력의 주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시고, 인상에 남으셨겠지만 또 우리 고등훈련기를 대통령께서 직접 탑승을 하셔서 전 세계의 그 신뢰도를 입증해 주셨죠. 네, 제가 좀 보니까 작년 방산 수출이 30억 달러, 예. 또 방산 일자리 창출 성과가 4만 5천 명인데 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방위산업이 국방과 경제를 동시 견인하는 핵심 기관 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계획 또한도 제가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세요. 또 안보실장님, 우리 사회 전반인 코로나 장기화로 통제가 강화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군에 있는 우리 장병들은 훨씬 좁은 영역에서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상황이 더 심각해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군이 폐쇄적인 문화를 좀 바꾸고 더 높은 인권의식을 갖고 세심히 살펴야 할 것 같은데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러나 부족한 거는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특히 사건 사고 발생이 진급에 영향을 주는 간행이 사건 은폐와 부실 대응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뭐 그런 점 있죠. 예. 네, 이건 반드시 개선해 주셔야 된다고 네. 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전반 특히 군에서부터 사건 사고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불편 부당함을 타파한 사람들이 더 우대받고 진급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실장님 생각도 예, 아시죠? 같습니다. 많이 최근에 각성하고 있고요.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질의한 거에 있어서 방위산업이 국방과 경제를 동시 견인하는 핵심 기관 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아시다시피 앞으로 지금 신기술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저희 방위산업도 어떻게 그런 신기술을 흡수해서 이 산업 활력으로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과제가 이 군하고 산하고 학, 또 기업하고의 연관성의 문제입니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각 기관 부문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묶어서 시너지를 내고, 또 방위산업에서 유능한 개발된 기술들을 어떻게 민간 쪽으로 돌려서 이거를 상업화해서 경제 활력으로 삼느냐, 뭐 그런 것들도 계속 검토하고, 아시다시피 그 최근에 국방장관 위주로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10월 초에 출범시켰습니다. 바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 부합되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